이재명 대통령 충북 1호 공약인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새 정부에서 퇴출 기로에 놓이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충북교육청이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혼란스럽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한국소비자원이 비교 실험했습니다. 가격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인 만큼 기대감도 높죠. 하지만 공약을 진짜 정부 정책으로 세우기 위해선 후속 조치가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다른 시도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의 성사 여부를 가늠할 첫 관문은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당장 2달 안에 확정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건은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인데 정부 각 부처의 공감대를 얻는 게 시급합니다. 그 법안 심사 소위 이전에 각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거기에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국가 예산 사업이 돼 국토부가 민간 활주로 건설 추진단을 조직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2065년 예측 여객 수요만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청주공항의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하면 합리적이고 필요한 요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천 등 지리적 여건, 공역, 고층 건물이나 시가지 같은 장애물을 고려하면 공항 북측에 활주로 입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간당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륙이 가능하더라. 이게 이제 비행 가능 길이거든요. 길을 따져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걸 봤고요. 이것은 분기를 시켜서 동시에 독립 접근도 가능하더라. 그러면 슬롯이 서론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청주, 충북의 공약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순하게 청주공항의 활성화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하고 연계되는 방안을 좀 특별법에도 넣는다면 이제 국정과제로서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 각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북만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 공약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도 당선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충청도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청권 국회의원 20석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에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세종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를 추진합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세종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화 도로가 건설되면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세종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는 총 연장 30km, 4차로 규모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퇴출 기로에 놓이면서 도입에 적극 나섰던 충북교육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2학기 채택 신청을 받는데 정부 출범 초기라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충북의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은 54.9%로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교육 방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AI 디지털 교과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감사 대상으로도 올랐습니다.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도 여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폐기하라! 충북교육연대는 AI 디지털 교과서 즉각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2학기 AI 디지털 교과서 신청 마감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채택을 위한 어떤 압박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과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거를 꼭 선정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교육 자료가 되면 학교 사정이나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충북교육청인 만큼 당혹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 자료로 전환되더라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채움이라는 충북 자체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콘텐츠의 양과 질, 자료 분석력 등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일선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학기 때 사용을 해보고 조금 여러 가지 선정이라든지 활용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침을 줄 계획입니다. 2학기에 필요할 수도 있는 관련 예산을 충북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당장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역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경찰 간부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경찰관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회사 자금 259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해당 건설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성적 발언을 한 현직 경찰관이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일 밤 10시쯤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며 성적 발언을 한 옥천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이 길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벽걸이형 에어컨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살펴봤더니 가격과 에너지 효율,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허지혜 기자입니다. 원룸 등 작은 공간에 주로 설치하는 벽걸이형 에어컨.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5%가 1인 가구가 되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벽걸이형 에어컨의 성능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35도 공간에서 24도까지 얼마나 빨리 떨어지나 확인한 냉방 속도에선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5시간 동안 작동하며 평균 온도를 시험한 설정 온도 대비 편차는 LG와 삼성, 하이얼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최대 풍량에서 최대 소음은 캐리어 하이얼, 삼성전자가 우수했습니다. 가격은 4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까지 크게 차이 났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은 100만 원대 제품들이 1등급,
나머지 40만 원대 제품들은 5등급이었습니다. 월간 전기요금이 최대 5천 원까지 벌어지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차이가 있어 구입 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월간 에너지 비용과 CO2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일수록 적었고 한 개 제품이 월간 에너지 비용 17,000원부터 CO2 배출량은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어 우수했습니다.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실외기 인버터 압축기의 보증 기간은 LG와 삼성이 10년 이상으로 4년인 나머지 3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최근 에어컨 냉방 기능 불량과 설치 화자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상담이 지난달보다 6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치 후에는 반드시 작동 테스트를 통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인사검증 실패 논란을 빚은 충북 테크노파크 차기 원장에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서류 전형을 통해 4배수로 후보를 압축했고 오는 30일 면접 전형에서 복수 후보자를 선발해 다음 달 4일까지 공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사회 의결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됩니다. 앞서 공모 과정에서는 CJB 청주방송 사장 출신인 신규식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단양군의회가 6.25 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곡개굴 폭격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을 권고했지만 유가족들은 아무런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곡개굴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중공군 개입으로 수세에 몰린 미군이 네이팜탄을 쏟아부어 곡개굴 안에 있던 피란민 대부분이 숨진 사건입니다. 오는 9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하는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영동군과 박덕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전현직 국립국악원장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정책적, 학술적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단,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체부와 관련 기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 영동군수는 인천 남동구와 경기 양평군 등 우호도시를 잇따라 방문해 엑스포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인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국립대 교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거남에게 242차례에 걸쳐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57살 대학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